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면서 이미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군산형 일자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북대 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면서 입원 환자들이 극심한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논란의 토양 정화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지 않으면 진입교량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그간 힘들 때마다 광주 대안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해 왔는데요. 이제는 약속대로 군산형 일자리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을 찾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관심은 온통 광주형 일자리에 쏠렸고 광주형 일자리가 터덕거릴 때마다 차선책으로 끼워 넣을 뿐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형 일자리를 처리하기 위한 압박수단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우리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된 마당에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군산형 일자리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연합체가 믿고 군산에 투자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군산은 이미 시설과 숙련된 노동력까지 있어 성사만 되면 광주보다 먼저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가동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상반기 안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지자체 두세 곳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분야 탄소복합재 상용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어제 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 기술센터에 복합 소재 테크센터를 열고 기술원과 자동차 부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지금보다 가벼운 탄소 복합재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에서 제주로 가는 오전 항공편을 올해부터는 연중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와 이스타항공은 각종 이유로 중단한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 제주행 항공편을 올해부터는 운항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제주행 오전 항공편은 오는 3월 말부터 다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전북대병원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고쳐 환자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입원한 환자들은 소음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병실 안이 공사 소음과 기계음으로 가득합니다. 소음 측정기에 찍힌 수치가 70데시벨 가까이 치솟는데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북대병원 병실 모습인데 입원 환자들은 불만을 호소합니다. 환자들이 안정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안정이 이거 멀쩡한 사람도 저 소리 3일 들어봐요. 정신병 오지. 일부 층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부터 시작돼 환자들이 안식을 취해야 할 병실이 소란난 겁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3층으로 지금 우리가 성형외과가 내려왔어요. 병원집에서 내려오면서 그 문제, 환자들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엄마는 얘기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층과 바로 아래층 병실은 환자들이 모두 병실을 옮겨 문제가 덜하지만 소음과 진동이 위층까지 전해지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병원 측은 공사 업체 선정에 각별히 신경 썼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음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거 시간을 4시간 정도만 조절하고 바닥에 두꺼운 스트립을 깔아서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공법을. 병실을 옮긴다 해도 현재는 병실이 모자라
환자들은 소음 스트레스에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 국립대 병원의 대책 없는 환자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고창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85살 A씨와 아내 80살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아내 몸에 흉기를 막을 때 나타나는 방어흔이 나타났다며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염토사를 불법 반입하고 있는 토양 정화 업체에 대해 임실군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장 진출입로인 교량을 차단하거나 아예 철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에서 오염토사를 들여온 임실의 토양 정화시설입니다. 버스 차고지에서 기름이 뒤섞인 토사 350톤을 반입했는데 임실군은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오염 토양을 처리하고 나오는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토사를 반출하지 않으면 진출입로인 교량을 차단하고 더 나아가 철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완전히 한 2m 높이로 해갖고 덤프차가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딱 쳐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열쇠를 잠가버리고요. 교량은 안전등급 D등급으로 20톤 이상 화물차는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 말까지 시한을 줬지만 사실상 시설 운영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토양을 경작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미생물을 공급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로 씻거나 세척을 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그래서 폐수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임실군은 공장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 세계 시군 식수원인 옥종호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허가권을 가진 광주광역시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초강수 대응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돈의 모금액에 77억 5,700만 원을 달성해 목표액인 75억 원을 넘었고 사랑의 온도가 103.4도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넘은 건 지난 1999년 이후 20년 연속으로 개인 기부액이 전체 72%를 차지해 기업 기부액보다 2.5배 많았습니다. 도내 제1당인 민주평화당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로를 고민해야 할 상황인데 도내 현안에는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마침내 정계 개편까지 공식화했습니다. 김한구원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혁신도시로 옮겨온 한국농수산대학의 캠퍼스 분할 움직임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회 평화당 도당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분교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농수산대학 분교가 아니라 오히려 정원을 확대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본교 캠퍼스를 확대 강화하는 것은 좋으나 이 멀티 캠퍼스 분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생각이고 제 생각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북의 배려가 부족했다며 평화당은 유일하게 정부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제1당으로 지역 현안의 의견 표명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 배경에는 존재의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지 기반인 도내에서마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마침내 정계 개편까지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합 내지 제3지대 합당을 전격 제안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열린 상태에서 의견이 됐습니다. 바미당과의 제3지대에서의 통합 또 제3지대에서의 연합 등등을 우리가 모색하자. 선거제도 개혁 논의로 어수선한 정치권에 민주평화당이 예고 없이 꺼내든 정계 개편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파장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뇌물을 받고 도피 생활을 한 최규헌 전 교육감과 그를 도운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오랜 호화 도피 생활을 하고도 진술을 거부해 죄질이 무겁고 최 전 사장도 도피 수단을 제공하고도 거짓말을 해왔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돼 농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8일 익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철새 분변에서 H7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최소 사흘이 걸릴 예정이며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검출 반경 10km에서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안 개화 지역은 김제 강활과 함께 국내 초기 간척지인데요. 면승격 36주년과 함께 60년 된 간척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익 기자입니다. 부안군 개화면은 간척 사업 전에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바다가 육지로 바뀐 땅에서 쌀이 생산됐는데 그 유명세를 치른 개화미입니다. 간척 사업이 이뤄진 지난 83년 면으로 승격된 개화면은 승격 36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전시회를 엽니다. 60년대부터 이뤄진 간척 공사와 섬진강 이주민들의 모습 등 지역 주민들의 추억을 간직한 사진과 영상 100여 점이 오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두 번의 대규모 간척 사업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난과 역경의 기록들을 모아서 면승격 36주년을 맞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제 벽골제 관광지가 연휴 기간 귀성객들을 위해 무료 입장과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벽골제 아리랑 사업소는 연휴 기간인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지풀 공예와 목공예, 선비 문화를 체험하고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 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수 뜸봉샘 생태공원이 환경부 지정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돼 각종 생물 자원을 보존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지정받은 생물종은 살아있는 생물자원 62종 835개체, 표본 생물자원 139종 244개체로 멸종 위기종인 수리부엉이와 노란 목도리 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뜸봉샘 생물자원 보존시설 등록에 따라 뜸봉샘 생태공원이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완주 소방서가 본격 운영되면서 완주 전 지역의 각종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완주군은 여기에 CCTV 통합 관제센터를 강화해 여성 청소년들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고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종합 체험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군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전주 소리문화관은 설맞이 특별 공연으로 모레 창작국악 복나와라 뚝딱을 공연합니다. 익산 시립모현도서관에서는 내일 토요 문화극장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무민을 상영합니다. 서거 40주년을 맞은 고 박동화 선생의 대표작으로 연극 여운이 오늘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송월 스님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내일부터 19일까지 제23회 설 대보름맞이 문화축전을 개최합니다. 남원시가 마련한 설맞이 소원성취 특별기획 프로그램이 내일부터 닷새간 남원 예촌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로 진행됩니다.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오늘부터 6일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치러집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인생 나눔교실 멘토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늘부터 19일까지 2019학년도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등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낮 기온 3도, 익산 영하 6도에서 4도,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주 영하 11도에서 3도, 진안 영하 11도에서 1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4도, 고창 영하 4도에서 3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의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진안과 남원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의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